제 질문은, 예로부터 왜 유능한 장수가 그 충성을 바치는 왕은 대업을 이루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나 어떤 그 부하 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저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게 리더십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좀 굉장히 합리적인 스타일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계약을 해서 그 뭐 어떤 수당에 대해서 준다든지 이런 비용적인 거밖에는 못 끌어냈거든요. 근데 비이성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카리스마나 이런 걸로 그 부하 직원의 충성을 바치는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나한테 조금 더 로얄하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할까? 그건 뭐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영화 옛날에 동막골 이야기 영화 보셨어요? 네. 웰컴 투 동막골? 그죠? 웰컴 투 동막골. 거기 보면은 그 인민군 장교가 그 누구야? 김민석인가? 김민준인가? 그 친구가 인민군 장교인데 그 동막골 이장님이랑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이 이장님이 마을을 너무 잘 이끌고 있거든. 그 이장,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말씀하신 대로 충성스럽게 로얄하게 잘 마을을 꾸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민군 장교가 물어보죠. 그래서 이장 동무는 어떻게 해서 인민들을 이렇게 잘 따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장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뭘 많이 미기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뭘 많이 먹이는 겁니다. 뭘 많이 먹이는 게 나에게 로얄하게 만들어주는 것의 핵심이죠. 스타트업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많이 먹이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에 와서 처음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먹을 것을 약속하는 게 스톡옵션이죠. 그죠? 스톡옵션은 뭐예요? 지금은 먹을 게 없지만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너에게 많이 먹을 거를 주겠다.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은 뭘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건, 사랑이 됐건, 무슨 뭐 복지가 됐건, 뭐 연결감이 됐건, 뭐 하여튼 뭐가 되건 휴가를 많이 주건, 무슨 뭐 가끔 가다가 선물을 주건, 뭘 많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받는 걸 다 좋아해요. 어렸을 때 설날 세뱃돈 많이 주는 게 좋습니까? 덜 주는 게 좋습니까?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절할 때는 절은 한 번 하고, 할아버지는 10,000원 주는데, 외할아버지는 10만 원 주면 누가 좋아요? 외할아버지가 좋은 거지. 생산성이 10배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인지상정이니까 뭘 많이 먹이는 방향을 꿈꾸는 게 사장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리더십을 하면서 무슨 뭐 리더십에 대한 테크닉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리더십의 첫 번째는 직원들에게 뭔가를 많이 주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직원들에게 돈을 줘서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직원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도발적인 이야기죠. 돈을 벌려고 직원들을 써서 적당한 돈을 주고 생산성을 낸다. 이런 관점을 많이 갖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나랑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기 위해서 더 높은 매출을 올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넓게 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그거인 거죠. 직원도 더 주고 생산성도 더 많이 가져고. 이게 좋죠. 이것을 싫어하실 사장님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오랜 동안 이런 사업을 해왔지만 이것을 싫어할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나는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나에게 로얄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애를 써서 여러분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사장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페이를 준다라는 거는, 돈을 준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다 그런 차원에서는 애국자인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직원들 돈을 안 주면 누가
돈을 줘요. 아까 뭐냐 실업급여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거니까 훌륭하신 일을 하는데 잘해주는 거는 좋은데 문제가 생겨. 그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이 약속하는 말에서 나온다. 충성이 깨졌어. 저 사람이 나한테 로얄 해야 되는데 로얄 하기는커녕 나를 어딘가에 돌아다니면서 나를 욕하고 돌아다녀. 그런 일이 왜 벌어졌어요? 거의 대부분은 사장님이 그 앞에서 했던 약속 때문에 벌어진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저런 조건이 완성되어지면은 천만큼의 보너스를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장 마음에서는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1000이라는 인센티브는 못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직원들은 어떠한지 아세요? 이런저런 조건은 기억이 없어. 아니 지난번에 1000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조건이 돼야지 그런 거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아니 그런 조건을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조건이 왜 꼭 필요한 거죠? 저는 그냥 1000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떤 줄 아세요? 녹음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 비일비재입니다. 노상 벌어져요. 그래서 뭘 조심하라고요? 그 사람의 충성을 끌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 조심하는 것을 애쓰세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한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다예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잘할까요? 엄청 많이 경험했거든. 네? 그래서 특히 리더 되시는 분들 술 먹고 말하기를 조심하십시오.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 다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직원들과 신의관계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질문하신 분이랑 똑같이 지금 젊은 사장님이신데 직원들에게 아마 좋은 복지제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금전적인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뒤에 계신 사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설정을 그분이 정해서 그분이 발표하게 하세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아이가 여름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얼마 할래? 엄마는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얘야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30분만 할게요 그랬어요. 그럼 30분 방학 동안에 30분 하루에 공부하겠다라는 거는 많이 하는 건가 적게 하는 건가? 그건 뭐 관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엄마들은 30분보다는 더 하기를 바라겠죠? 적어도 1시간 정도를 바라겠죠? 그러면 엄마가 야, 너 30분이 뭐냐? 그래도 1시간을 해야 되지 않겠니? 조금 더 가볼게요. 1시간 하면 엄마가 게임 칩 사줄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단기적인 인센티브를 걸고 그 아이의 의사결정은 없어지는 거고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걸 바꿔볼게요.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할래? 30분만 할게요. 그럼 엄마 이렇게 합니다. 와, 좋다. 기가 막히다. 10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30분이라고 얘기한 거는 무슨 이유야? 이렇게 물어봐봐요. 10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30분이나 하겠다고 한 거는 너가 어떤 의미에서 한 거니? 이렇게 물어봐보세요. 그럼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10분은 너무 적지 않아? 그래도 하루에 수학은 이만큼 해야 되니까 3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10분은 너무 적고 적어도 3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엄마가 강제하는 거랑은 다른 효과가 벌어지죠. 첫 번째 뭐가 벌어지죠? 자기가 의사결정했잖아요. 30분을 자기가 의사결정했죠. 그죠? 두 번째,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10분은 너무 작고 30분 정도는 해야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걸 뭐 한 거죠? 발표했잖아. 발표하는 게 굉장한 효과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사소한, 아주 뭐 단순한 사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건, 뭐 직원들이랑 하건, 뭐 친구를 만나건, 뭘 하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강제하는 모양으로 들어가는 게 비추고, 추천할 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의미를 담아서 발표하게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크샵 가면은 술 먹고 뭐 놀고 뭐 족구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스스로의 목적을 정하고 플랜을 짜고 행동을 하고 피드백하게 해주는 게 워크샵의 원래 목표예요. 네? 다음 수업 때서 할 거를 다 하는데 그러면서 4가지 내용을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4가지 내용을. 이 다음 수업 시간에 할 거는 미리 해줄게요. 4가지가 필요해. 첫째, 그들에게 재미 동기를 줘야 돼. 재미 동기. 이 일을 하는 게 재밌어야지 돼요. 지금 질문하신 사장님의 직원들이 자기에게 맡은 일을 하면서 재미를 찾게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쟤들이 더 재밌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야지 되는 거야. 두 번째 뭐예요? 금방 얘기한 의미 동기를 줘야 돼. 의미 동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의미를 줘야지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과 동기를 줘야 돼. 성과. 성과가 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지 돼요. 일을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그러면 재미없는 거지. 그죠? 네 번째 뭘까요? 관성을 제거해줘야 된다. 관성 제거. 관성. 관성이 영어로는 이너시아라는 거예요. 이너시아. 이너시아가 뭐냐면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일하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루해져요.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재미 동기를 찾아주고, 의미 동기를 찾아주고, 성취 동기를 찾아주고, 똑같은 일이라는 느낌을 덜 들게 해줘야지 돼요. 관성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 4가지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4가지 성취 동기의 기준입니다. 성과를 내는 4가지 기둥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성취가 있어. 에? 하던 대로 안 해. 자꾸 변화를 줘. 그럼 그 모티베이션이 저절로 벌어지겠죠. 저도 뭐 꼭 그렇게 한다고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이 4가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에? 다 똑같아요. 수업 들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부하는 게 의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해서 성과가 나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난번 수업과 이번 수업이 다르게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다음 달이 되면 또 뭔가를 제가 준비하고 하루도 동일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한답니다. 단 한 번의 교육도 이전 교육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저랑 비슷한 관점으로 재미, 의미, 성취, 관성 제거 이 4가지 모두를 잘 쓰시면 굳이 이렇게 머니터리, 비용적인 인센티브를 안 쓰시더라도 얼마든지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거다. 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해드렸어요. 4가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성취감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관성이 없어야 돼요. 밤낮 똑같은 일. 밤낮 똑같은 일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형태로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가지 잊지 마세요. 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해주시죠.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야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